네, 직접 탐방을 다녀온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또 레고캠바이오의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언급을 또 하면서 많이 기대감을 했는데 어제 또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업들은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뜨거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HK인후엔을 일단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자체 신약 이제 30% 나왔던 K캡,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일단은 각광을 좀 받고 있었던 회사고, 네. 사실 그동안 한 2021년 이제 8월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계속 꾸준히 주가는 빠졌죠. 사실 실적은 나오는데 네. 물론 오버행 이슈도 있었고 워크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유통계약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이제 눌림 현상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탐방을 갔던 이유도 물론 이 회사를 제가 한 두세 번 더 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오버행 물량들 기존에는 제초에는 한 25% 정도의 오버행 물량이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전부 다 11월 달로 해서 다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K캡, 우리가 있는 K캡에 따라서 향후에 좀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녀와 봤습니다. 네, K캡 그리고 또 컨디션도 있잖아요. 네. 둘 다 어쨌든 저도 가끔 애용하는 소비자로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만남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게 보령과 또 손을 잡았더라고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그 전까지는 종근당이랑 이제 유통 파트너사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유통 파트너사가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한데 기존에는 한 30% 정도 이제 그걸 가져갔었다면은 이번 보령과의 수수료는 굉장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KK 플러스 이제 카디브까지 이제 고혈압 이제 관련 치료제인데 이게 보령과와 같이 이게 세트로 같이 수수료를 맺었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게 공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종근당보다는 이게 수수료를 훨씬 낮은 조건으로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K캡에 대한 국내 유통 판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HK노엔에 이제 훨씬 더 좋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령과의 이슈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팁도 나온 것 같아요. 수수료. 오히려 네. 이런 기업들과 기업의 만남에서는 수수료를 따져봐야 하는데 기존에 원래 잡았던 종근당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런 K캡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데 그 외에 우리가 또 다른 기대해 볼 만한 파이프라인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다른 관련 파이프라인도 준비는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임상 1상이나 이제 2상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처우에 기술 이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사실 HK인후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물론 K캡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이런 워크 유통사 계약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에 계약 종료가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실 이거를 보령과의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좀 메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회사가 뷰티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야예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묻게 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홀딩스라서 어쩔 수 없이 뷰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파트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언제 이거 철수할 거냐 이게 이게 오히려 호재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절차는 충분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장품 쪽 사업을 철회하는 것에도 그래도 재고는 하고는 있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입장에서는 K캡 잘하고 있고 컨디션도 충분히 시장에서 거의 40~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건강식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수액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뷰티를 굳이 해가지고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적자를 계속 이거를 누르느냐 이게 하나의 좀 걸림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K캡의 성장 모멘텀이 훨씬 더 큰 부분에서는 좀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K캡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수출이라던가 다른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지금 한 30
32개국의 수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쪽이랑 이제 중국 쪽인데 네. 중국이랑 북미 합쳐서 한 10조 시장입니다. 일단 중국 쪽은 2년 전에 이미 중국의 러신 제약과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이번 3분기 때부터 또 로열티 금액으로 한 이제 조금씩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이제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은 일단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북미 쪽은 한 25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경쟁 회사인 일본의 다케다케 같은 경우가 일단은 임상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한번 이제 지연됐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다케다캡이 잘해서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다케다캡이 북미 시장에서 통하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북미 쪽에서 되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HK 이노엔의 이런 K캣도 그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그러네요.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유럽 쪽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25년에는 일단은 그 25년 승인을 받고 한 26년쯤에 미국 시장 진출하게 되면은 사실 K캡 제가 탐방 갔을 때 딱 첫 입구에 그게 있습니다. 2030년 K캡 1조 만진 성장 목표. 오. 지금 이제 1,2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성공했던 지금 의약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좀 K캣도 좀 긴 안목으로서 좀 보게 되면은 HK 이노에도 조금 굉장히 꾸준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넘어서 그렇게 해외 시장까지 충분히 또 투자 모멘텀이 있는 HK 이노엔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그러한 포부를 또 입구에 그렇게 새겨뒀다고 하니까요. 네. 가시성 있게 또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한 가지 더 네. 얘기하자면 네. 컨디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후년부터 가이드라인이 바뀝니다. 이게 숙취 해조제라는 문구를 이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는 깬다 이런 술이 깬다 이런 멘트도 문구를 넣을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컨디션이나 뭐 상쾌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문구가 없어져도 우리는 컨디션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들어오기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꾸준하게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컨디션 자체는 사실상 상품명에 대해서 내용물을 우리가 따로 붙일 필요가 없는데 이 시장에 대한 진입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문구가 꼭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HK 이노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업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은 뭐 뇌전증 이제 치료제이고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약품으로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일한 좀 회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매출 손익 자체가 한 90% 정도 이상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뇌전증 치료제가 물론 비중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97%가 이 하나의 신약 제품으로만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4분기 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세나보가 메이트 이제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또 미국 시장 엑스코프리 1위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11%가 이제 브리비액트 회사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에스코프리가 한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런 에스코프리가 빠르게 지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내년에는 유럽 쪽에 이제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시장과 또 이제 유럽 시장이 그러면 시장 규모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속도라면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캐파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게 처방전이기 때문에 의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의약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처방전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향후에 스코프리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뭐 4분기 흑자 전환이지만 내년부터는 연평균 흑자 전환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라는 흑자 전환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있고 있으니까 한번 내년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산업에 더욱더 힘을 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7%가 이제 세노바 메이트 이제 그런 이런 에스코프리 치료제로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엔 지금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표적 단백질이나 다양한 3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이미 올해 한 7월쯤인가 8월쯤에 그런 이제
다양한 TF팀을 일단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R&D 비용을 가감하게 좀 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면은 이제 SK 바이오팜 단순하게 에스코프리에 몰렸던 이 치료제에서 다양하게 적응증을 확대시키는 분야로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아마 그런 중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밀고 있는 분야가 표적 단백질 분해일까요? 네, 표적 단백질 이제 분해도 있고 지금 뭐 솔리안 페놀이라고 해서 수면 장애 관련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북미 쪽에는 충분히 이제 통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물론 SK 바이오팜도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네. 너무 한쪽에 쏠렸던 매출 비중을 다양하게 좀 분산화시키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탐방 가서도 이제 아예 담당자가 얘기했던 부분도 그쪽에 조금 많이 이제 향후에는 우리 내년은 뭐 1위 할 거고 에스코프 잘 되는 게 이제 안다. 여기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우리 쪽에서는 성장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이야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아마 이 기업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일단 어제 또 중국 쪽의 고강도 규제에 많이 또 흔들렸거든요. 네. 일단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중국 쪽의 이슈는 이게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한 몇 달 전에 넥슨 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를 출시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미성년자 관련 게임 시간 규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데블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나오려고 하니 또 중국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게임사의 게임 회사들에 대한 견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애초에 이런 게임 규제가 꾸준히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전체 시장 규모가 290조인데 그 중에서 모바일이 한 80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이 30조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10조 시장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중요한 건 맞는데 결국 이런 경계성에 대한 이슈들이 결국 여기서 끝날 건지 물론 제한적인 규제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게임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규제가 저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의 비중이 높은 좀 게임사들은 조금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좀 비중을 낮추는 전략이 맞고 오히려 콘솔 쪽을 진출하고 있는 북미, 유럽, 일본 쪽에 비중이 높은 콘솔 쪽 회사에 내년에는 훨씬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미 시장, 일본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쪽에서의 캐파를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게임주 체크해봤습니다. 아침에 또 용용님께서도 게임주가 어렵다고 엔터주와 함께 그러한 이유가 사실상 엔터나 아티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또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게임주는 보유한 이 신작에 대한 또 모멘텀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 스마롤스님께서 또 분해 약간의 감정이 격해서 이놈의 펄어비스 게임 출시일이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 또 탐방 가셨을 때 이러한 이야기 혹시 체크가 되었습니까? 이게 사실 게임 출시 일정은 사실 회사도 잘 어려운 게 맞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펄어비스가 만든 콘솔 게임은 네. 우리가 물론 NC소프트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1,000억짜리 게임입니다. 그 게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이 드는 비용이고 네. 몇 년을 거쳐 만드는 이제 대작이기 때문에 펄어비스 이제 붉은 사막도 사실 뭐 내년 6월에 나온다, 6월 8일에 나온다. 하지만은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사들이 와가지고 직접 참관도 했었다. 대작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 좀 말을 돌리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작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회사 입장도 모르는 부분이고 계속 이제 NC소프트 이번에도 이제 12월에 나오기 전에도 한 두세 달간 또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펄어비스는 이미 콘솔 쪽으로 방향을 100% 이제 돌렸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는 부분은 향후에는 모바일 게임보다는 콘솔 쪽에 치중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출시가 돼서 성공을 했다. 네. 거기에 저는 이해를 둬야 된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콘솔 쪽으로 투자 모멘텀을 좀 잡아봐도 좋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금 제도로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콘솔 쪽은 일단은 그 한 달, 그 두 달 시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거의 70%, 80% 정도 비중이 쏠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한 번에 좀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실제로 한 8, 90조 시장입니다. 콘솔 시장이. 네. 그만큼 물론 경쟁사들은 뭐 나오면 2천만 장, 3천만 장 이제 팔리는 상황이고 최근 네오이즈가 뭐 200만 장, 아직 이제 우리가 콘솔 게임 시장 자체는 이제 초기 좀 단계라 보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기존에 있는 자체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 붉은 사막, 내년에 도깨비, 또 그 이후에 플랜 A 대부분의 스케줄이 어느 정도는 매년마다 신작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좀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향후에 콘솔 쪽으로 신작이 더 많이 나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미 중국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입니다. 해외 게임상 뭐 석권을 했다라고 하는데 적자에 대한 위기를 또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펄어비스는 이게 실적에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서 실패도 했고, 물론 다른 퍼블리싱 게임도 여러 개 있긴 하지만은 네. 결국 시장을 펄어비스를 보고 있는 거는 얘네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붉은 사막 한 1,000억 이상 비용이 좀 들었을 걸 보이고 있는데 이 비용만큼 향후에 이게 BEP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주목은 내년에는 펄어비스가 언제 나오냐, 언제 이게 대박이 되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이렇게 펄어비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